오늘은 제가 그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달걀을 낳지요? 또 달걀이 부화하면 닭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전부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한번. 어디에다가 표를 드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는데 답을 예. 못하겠네요. 예. 모르겠어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습니까? 예. 염창욱님은? 답하기가 힘드네요. 답하기 힘든가? 먼저, 된 놈이 먼저일 건가? 모르겠네요. 무주님은요? 무주님, 안 들리십니까? 아니요, 들립니다. 예,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 갔습니까? 제가 모범 답안 봤는데요. 뭐 나왔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모범 답안요. 그거는, 거사님께서 쓰신 모범 답안. 관념일 뿐이다. 닭도 관념, 달걀도 관념. 그 모범 답안 내가 돌려야겠네. 그 무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무기. 무기? 예, 무기란 말은, 예.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까? 예. 무기란 말은, 그런데 그 무기란 말에, 예. 무기란 말의 정확한 뜻을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어림짐작으로 그냥 쓰시는 걸 듣고 이제, 예. 대충 이런 뜻으로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제대로 된 그 무기에 대한 그걸 잘 모르고요. 예.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면은 예.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예, 사실 그거는 답의 회피고, 그렇습니까? 예. 그 육공님, 지금 퀴즈 냈는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예.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예. 엄정님, 닭이 먼저 갔습니까? 달걀이 먼저 갔습니까? 저도 질문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좋습니다. 사실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없으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으면은 바로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이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죠. 이거 지금 제 소리가 지금 이게 울리는가요? 에코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끌 수 있는 분들은 다 한번 꺼보세요. 어디 쪽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 무주님이 한번 꺼보십시오. 무주님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만. 예. 이제 됐죠? 모두님 쪽에서 들어오시는구나. 예. 자, 그러면 일단 무주님 말씀하실 때만 켜시고, 말씀 안 하실 때는 끄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으면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으면은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깨어있음이 먼저입니까?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음이 먼저입니까? 그것이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음이 먼저입니까?
깨어 있음이 먼저입니까? 깨어 있음이면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고,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으면은 깨어 있음입니다. 뭐가 먼저지요? 깨어 있음이 먼저입니까?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음이 먼저입니까? 이건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거는,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용 아닐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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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측입니까? 뭡니까? 추측이요. 예. 논리적인 추측. 추측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함이 있는 거죠. 네. 예? 목소리가 안 들리네. 네, 맞아요. 예? 추측을 예. 하려고 하니까, 예. 네, 그런 뇌에서 또 짱구 굴려서, 네, 나왔습니다. 예. 이게 바로, 사실 선문답의 구조입니다. 선문답의 논리 구조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하는 것이 선문답의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막 머리 굴려 생각한다면은, 이미, 닭이 묻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바로 빗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한다면은 단지 모름,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어떻게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모른다면은 머리를 굴리거나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름인 상태, 꽉 막힌 상태, 답답한 상태 그 자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선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먼저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음이 먼저냐 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으면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이요. 깨어있음이면은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는 상태죠. 이럴 때 머리 굴려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바로 어긋나는 거죠.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어떻게든 분명함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못한다면은 손짓 발짓을 하든지 어떻게든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단지 웃을 뿐이라든가 가습처럼.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닭이니 달걀이니 하는 것은 다 관념일 뿐입니다. 닭이라는 것도 없고 달걀이라는 것도 없죠. 닭이라는 것도 물질적, 정신적 작용일 뿐이고 달걀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물질적, 정신적 작용일 뿐이죠. 왜? 염상홍님 뭐라고 그러는데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왜요? 전화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 목소리만 깜빡거려서 어디 귀신인가 했네. 자, 사실은 이 닭이라는 것은, 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입니다. 달걀이라고 하는 것 또한 관념입니다. 그러한 실상은 닭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 정신적 작용이요. 달걀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물질적, 정신적 작용이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닭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드러난 현상을 우리는 닭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작용이 드러난 달걀 또한 작용의 드러남인 현상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달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용에는 선후가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먼저냐라는 것은 관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안다면은, 실상의 이치를 안다면은
그런 질문에 속지 않고 그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만약 무기라고 답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관념입니다. 실상을 안다고 한다면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뿐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념의 기반 하에서 어느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 또한 관념 기반에서 하는 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기하신 것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은 부처님이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상을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문답, 조사들의 선문답이 그 더 발전한 형식의 어떤 진리 규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이 부처님의 선문답은 바로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을 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해서 대답은 먼저다,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먼저다 이것이 아니라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답하지 않음이 최상의 답인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구차한 방법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것은 무기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무기라고 답을 회피하는 것은, 그것은 알지 못하고 실상을 알지 못하면서 답을 회피한다는 것은 역시 관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닭과 달걀이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 있으니까 뭐가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다, 먼저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에 그것 또한 얽매임일 뿐인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논의는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 깨어있음이 먼저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음이 먼저냐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사실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관념일 뿐인 겁니다. 사실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얽매이면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말도 관념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또한 관념입니다. 관념은 사용하되 관념이 가리키는 그 실상을 염두에 두고 실상 기반 하에서 관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념에 기반하면은, 관념에 나도 모르게 빠지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나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착각이지만은 그 자체도 그것도 실상이니, 실상 그 자체라고 한다면은 어느 게 먼저다라 하는 것이 없이 다 동시일 뿐이죠. 단지 그것을 결국에는 관념이 끼인 입장에서 관념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가령 한다라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없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깨어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도 그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인 거죠.
왜 어떤 경우에는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함에 얽매여 있으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함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함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잖아요. 그래서 관념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어야 깨어 있습니다. 또는 깨어 있으면 내가 한다는 함이 없다. 또는 깨어 있으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조차도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아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틀렸다 안 틀렸다고 한다면은 그 말 자체의 얽매임이 아니라 실상에 기반이 둔, 실상을 알면서 단지 말로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실상을 모르고서 말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는 거냐, 요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항상 관념 기반이면은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당황스러운,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고, 똑같이 깨어 있음이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그것 또한 똑같은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의 답은 가령 그것이 그런 이 선문답의 것은 단지 모를 뿐인 상태로 있으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단지 모를 뿐인 상태에 있으라 라고 한다면 또 어떤 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어떤 것이든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단지 모를 뿐이라는 말은 그냥 알아질 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말이란 것은 이렇게 그냥 말일 뿐이죠. 그러니 말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말을 둘러치나 맺히나.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 하는 거나 없다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떤 것이요, 그것을 보고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것일 뿐인 거죠. 자, 오늘 저녁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분명히 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그러한 그 좋은 공부거리를 제공해 주셨죠. 육공님이 올리신 글과 아리아님이 그 댓글로서 오늘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바로 이러한 데 대한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겁니다. 두 분의 보살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런 공부를, 그 인연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 실상을 체득하거나 실상에 있지 못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뭔 짓을 해도 전부 다 관념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알아지면은 바로 거기로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인지를 모른다는 상태는 내가 하는 상태고, 관념임을 알아지는 상태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면은 관념임이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딜레마 같은 도대체 이런 상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끼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엉클어져 버리고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실상은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보인다, 들린다, 냄새 맡아진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알아진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알미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도 알아지지가 않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알미라는 기능 때문에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나라고 하는 아르마리가, 즉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거고, 그 생각에 얽매이다 보니까 얽매임이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계속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얽매임이 바로 관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면은 알 또한 자연의 이치로 될 뿐이지 누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라고 하는 그 상태와 어떤 이 내가 그 뭔가 한다라고 하는 대지는 행위라고 하는 상태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 두 개가 같이 있어도 전혀 뭐가 먼저고 뭐가 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알미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있어도 그 행위가 있음이 알아지고, 그 행위는 의도의 드러남인데 의도가 있어도 의도가 있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항상 의도와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그냥 알아짐 그 자체일 뿐이지,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주체가 분리가 안 되는 그냥 알아짐만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착각이 끼어든 거죠. 즉 경험, 안달, 아르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작용을 해서 그 착각이 끼어들므로 해서 이런 모든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념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그럴 뿐인 거지, 실상 그런 착각조차도 실제로 있는 걸 착각하는 것, 실제로 그러한 작용들을 착각하는 거지, 그런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의 상태에 있어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알미라고 하는 이 상태를 벗어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관념 속에서 관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내가 하고 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게 착각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는, 지금 예. 현재 이 생각으로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 자체도 관념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조차도 관념이어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알아지는 거냐 하면은 바로 깨어있음 속에서 문득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런 통찰로서 알아져야만 비로소 알아지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이 더 정교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사유를 통한 대각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더 이제 거기에 가령 예를 들면은 진현님, 이것이 계속 이렇다라고 계속 그걸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그냥 거기에 믿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것이 그렇다라고 관념이 이제 지극한 상태가 되는 거죠. 관념의 어떤 극단까지 가게 되면은 일종의 그것이 하나의
진짜 그렇다고 하는 관념 체험이라고 하는, 관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데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 또한 관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누가 기다립니까? 단지 깨어있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어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 그냥 깨어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야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있음 뿐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장 상태가 그것이 바로 수행으로서 가장 좋은 수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관념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단지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일 뿐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가령 뭔가 계속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이 그냥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가령 내가 한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함이 알면서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 또한 그냥 화일 뿐이라고,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알면서도 화가 터트려지는 경우가 있죠. 화가 터트려지면은 내가 가령 화로 뭐라고 그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그것이 꼭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처럼 느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는 상태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아는 상태라면은 그러한 어떤 이 화를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내가 화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것은 다 연기작용일 뿐인 거죠. 자연의 이치작용이,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은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함이 알아지는 것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로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온통 관념일 뿐이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이 바로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것이 인식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내가 관념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념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관념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알아짐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돼 가는 겁니다. 알아짐이 없으면은, 즉 깨어있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자꾸 관념을 더 키우는 그런 작용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관념의 작용이 계속되고 더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이 바로 욕심과 화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
욕심과 화가 유발되면은 계속해서 불평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이렇게 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바로 관념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관념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관념은 바로 착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자, 오늘 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말로서 듣고 하지만은, 항상 말 자체를 이해하고, 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 실상이 어떤가, 지금까지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항상 실상에 염두가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뿐인 거죠.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바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쪽으로 관심이, 눈은 달 쪽으로 가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눈이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눈은 달로 가야지 손가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귀에 들리면은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그 실상에 관심이, 염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주님, 이제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단지 웃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렇게 되물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태어남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 대답하겠다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럼 묻는 겁니다. 자, 태어남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입니까? 라고 해서 거기에 답하시면은 저도 답하겠다고 그렇게 쓰면 돼요. 자, 그 점이 미진하시면 더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한번 누구든지 한번 대화하고 싶은 것, 서로 공유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이 없으시면은 다른 화제로 돌려볼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함이 없이 알아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거는 실감도 할 수 있고, 예. 또 통찰도 할 수 있는데, 예. 이 나라는 관념이 내가 한다는 이 관념은 사실상 이게 참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이 해결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은 사실은 너무나 뿌리 깊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로부터 수행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관념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관념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관념은 관념으로서 작용하도록 그냥 두면 됩니다. 관념이 관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는 그 상태, 이것은 이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현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함이 알아지면 되는 거지 그러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그러함이 그렇게 진현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알아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또 있고 그러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상태면은 점점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한다는데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면 그냥 알아지면 되고, 마찬가지로 남이 그렇게 작용하면 되면 알아진다고 하면은 남에 대한 이제 차별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알아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는데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냥 깨어 있기만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저절로 해결이 돼 갑니다. 그러면 문득 아시게 될 겁니다. 전혀 있으나 없으나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아직 통찰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함이 알아지는 상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내가 한다라는 의식이 작용했고, 또 내가 한다라는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그냥 아시는 상태면은, 그러함이 점점 이제 보이고, 느껴지고, 그렇게 돼 갈 겁니다. 점점 더. 예.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예, 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문득 그러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그것이 점점 이제 의식되지 않게 돼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이 진현님의 질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실제 수행의 경험으로 우러나오는 질문들이고, 대화들입니다. 바로 이러함이 바로, 지금 이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말이지만은. 그래서 말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을 통해서 사실 실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같이 경험해 본 사람은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경험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이론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실상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관념적인 알매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알아짐 또한 깨어있음 속에서 어떤 그런 통찰이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러함이 보이는 거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어떻게 작용됨이 보이고 알아지고 이것이 이제 그 통찰 깨달음의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령 내가 하는 관념이 작용하고 있어도 그런 것이 알아지는 상태에서는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있어도 화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화가 작용하며 알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가령 날씨가 흐린 날씨가 그냥 알아지는 것인데 흐린 날씨 자체가 괴로움입니까? 흐린 날씨에 대해서 싫어함이 괴로움입니까? 그러니까 흐린 날씨 자체가 바로 화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있어도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치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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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중에요. 예. 일상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 자세히 보면은, 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이제 관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뭐 아주 순간순간 늘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 생각을, 이게 관념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늘 염두에 그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큰 게 이제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아, 이것도 역시 관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할 때, 제가 그럴 때 느낄 때는
내가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했다고 이렇게 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이제 내가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사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다른 관념으로 대치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이크를 끄시고. 예. 한번 저 마이크를 한번 꺼보시죠. 무주님. 예, 됐습니다. 이제 괜찮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관념이 알아지는다라고 하는 것에 또 관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또 관념이고, 그러함이 또 알아지고, 이렇지요? 그럼 도대체 어느 가지가 관념이고, 어느 게 관념이 아닌지, 또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알아지는 것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음이 알아지면은, 관념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알아지고, 관념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또 관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관념이고 어디까지가 관념이 아니냐, 도대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사실 그런 복합적인, 사실 이 쉽지 않는 그런 질문을, 그런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닌 어떤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관념이 점점 알아지게 되면 이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모든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으면은 문득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이 돼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이 또 관념이 작용했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은 또 해설로서 또 관념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념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면은 그것이 문득 이제 관념 작용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이치가 문득 통찰로, 그것은 이제 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념이었을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득 그렇게 알아지는 것 또한 하나의 통찰인 거죠. 하나의 통찰인 겁니다. 그 자체는 관념 작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이 그렇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것이 관념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알아지는 상태만 있으면은, 뭐가 일어나든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으면은 그것이 관념 작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단지 일어나는 것으로서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점점 가령 이제 그것이 관념 작용이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작용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아는 상태면 되고, 없으면 없는 상태로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이 관념 작용이었느냐 관념 작용이 아니었느냐 라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관념 작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관념이 돼버리는 거고, 관념 작용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었을 뿐이면은 그냥 관념 작용이라고 하는 실상이 알아졌던 거고, 그것이 관념 작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원래는 그것이 관념 작용이라고 하는 실상이었는데, 이제 관념 작용을 해설한,
규정하는 관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어떤 것이 알아지는 것이 관념이다 아니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관념이라고 알아지든 그것은 관념인지 아닌지 모르게 알아지든 또 그것이 관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든 도대체 이게 관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든 단지 그렇게 뭐가 일어나도 알아지는 상태면은 문득 그런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것이 관념이었느냐 관념이 아니었느냐 이것이 해결됨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주님 대답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관념이라는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예. 어떤, 생각이 일어났거나 할 때, 내가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관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내가 예. 한다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예. 그거를 굳이 관념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일어나는 그 생각들에 내가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통째로 전부 다 알면 되는 거죠. 뭐가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그러면 내가 한다는 느낌,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느낌이 있고, 예. 있으면서 또 뭐 동시인지 더불어서인지 뒤인지는 예. 모르지만 어쨌거나 내가 한다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예. 이 모든 생각이라든가 어떠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예.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그 뒤에 일어났을 때 그 예. 모든 것을 그냥 제가 알고만 있으면 그냥 예. 그것이 관념작용으로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실상 단계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이제 대념처경에서 사념처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신수신법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무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마지막은 이제 그것이 관념이었구나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법념처에 해당되는 거고 그냥 가령 그것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알아지는 것은 심념처 또는 수념처, 심념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념처, 법념처를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죠? 그냥 뭐든지 알아지는 그 상태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사념처, 대념처경에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즉 어느 것은 알아져야 되고 어느 것은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구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뿐인 겁니다. 즉 전부 다 알아지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일 뿐이지 어느 것은 알아져야 되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은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념처라는 것은 사념처 그것만이 알아질 것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아지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념처 수행, 대념수경에서 알아져야 될 대상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 대상에 얽매이면은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바로 착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알아져야 되는 대상이 네 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알아져야 되는 것은 뭐가 알아지든 알아지는 전체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뭐가 알아져야 된다, 뭐가 알아져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마지막 말씀 정리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든 그것이 관념작용이든 관념작용이 아니든
그냥 관념작용인 것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고, 관념작용이 아닌 것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관념작용이느냐 아니느냐라고 하는 또 이런 관념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것 또한 알아지는 상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서 통찰은 관념작용과 그렇지 않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관념작용 아닌 것이 분명히 알아지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관념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게 되면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는 상태가 되면은 점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용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작용의 이치인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것이 도대체 맞는 거냐, 어떤 것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고 어떤 것이 관념의 상태냐 구분할 필요가 없이 어떠한 상태든 그냥 단지 깨어있음 뿐인 거죠. 또 결론은 오직 깨어있음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든 돌고 돌아서 이해를 하고 보면은 오직 깨어있음 뿐이다라고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가령 하려고 하든가 안 하려고 함이라든가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함이 그냥 일어나게 또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하려고 함이 있든 없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냐 아니냐 오직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가 알아지냐, 어떤 상태가 알아지냐, 어떤 상태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 자연의 이치로서 저절로 정리가 돼 갈 뿐인 겁니다. 깨어 있음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한다 또는 관념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욕심과 화라고 하는 상태로 진전이 되게 돼 있는 거고, 있으면은 욕심과 화가 작용하다가 그것이 자연의 이치로서 정리되게 되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계속 작용하고 있음이 알아지는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얘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작용하고 있음이 알아지는 상태에 있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깨어 있음인 겁니다.